안녕하세요. 범브라운 북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엄청난 대세 상승장이 펼쳐질 거라는 분위기도 숟가락을 스며시 올리면서 서울 신고가, 특히 몇몇 특정 거래에서 뽑아 올린 가격들이 공개가 되면서 봐라! 이제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라는 식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말 허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게 지금까지 집값이 분명 하락 저점을 향해서 거의 2차 폭락 양상으로 가는 이 굵직한 궤적이었었는데 총선 이후에 결정적으로 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죠. 결코 부동산 시황에서는 이게 강력한 상승 반등장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맞다고 하면서 데이터를 그쪽으로 몰고 있는 걸 보면 역시 자산 시장의 80%가 무너지게 되면 그냥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불장이 아니라 막장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충분히 반영이 된 이 백업들의 영향들이 기저에 쫙 깔리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지금 다주택자들 대상으로 종부세 폐지는 이미 한 번 띄운 이슈였고, 그리고 양도세, 취득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 죄다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이 기존의 3종 세트였습니다. 이걸 한번 들여다보면 양도소득세 기본 2주택자 기본세율 추가적으로 20% 정도 되는 부분에서 추가세율을 폐지하겠다는 거고, 또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움직이기에 전혀 부담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 이 투기적인 요소도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3주택자도 기본세율 30% 추가되던 걸 이건 역시 추가세율 폐지로 가게 되고, 취득세 부분도 조정지역 2주택자에게 8% 정도 부과되었던 걸 1% 수준으로 낮추고 3주택자는 절반으로 낮춰서 4%, 게다가 4주택자는 12% 수준에서 6%로 가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양도세, 취득세, 중과 부분을 없애거나 낮추게 되면 그냥 거의 쩐이 있는 사람들의 무법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역시 부동산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을 자극할 수 있는 세법 개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세법이 완화된다 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건 지금 상황에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그리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체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절대적인 약세로 가면서 수익률 부분에서 상당 부분 약화될 수 있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작년부터 자금을 빼서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시장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이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한국은 채권 시장의 대체로 부동산 시장이 자리를 잡은 건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부동산 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 증가와 집값 상승의 견인 효과는 이런 다주택자들의 움직임과는 별개죠. 대부분 대출을 물었던 젊은 층들의 개미 효과, 집값이 떨어진 지역의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려던 수요가 몰려서 이뤄진 일종의 간헐천, 일시적인 수요 집중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 반짝 효과였습니다. 여전히 전체적인 거래와 집값 상황은 거대한 하락 궤적 선상에서 머물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다소 진척이 없으니 공격적으로 이전에 대출을 풀었고 이제 부동산 규제 세제 개편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드릴로 뚫으려 하는데 그닥 효과가 커 보이지 않는 건 여전히 한국 경제는 대표적인 지표 GDP 수준과는 달리 엄청난 불황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5월달 1.3% 반짝 성장률을 보였지만 국가대표급 기업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전체적인 경기 체감도는 거의 최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불황의 그늘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시에 물가는 잡히지 않고 체감되는 물가는 거의 살인적이라 할 만큼 고물가 상황이 확실하게 진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선 전체적인 부동산 수요가 움직이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장 환경이 여전히 확실한 무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기 수요들의 생각은 지금 잘못하면 상투 잡고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생각 강하죠.
서둘러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집 보러 다녀서 집을 매수하자라는 이 토끼몰이식 매수세, 이런 몰이에는 그닥 그렇게 자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안 속아. 옛날에는 이런 자극이 오면 그대로 뭐 쏙쏙 스펀지 흡수하듯이 빨아들였는데, 워낙 뭐 정보가 공개가 확실하게 되면서 대차, 대조표를 잘 꾸릴 수 있는 데이터 시대가 되니까, 물론 확실하게 걸러야 할 필터링 작업은 해야 하지만, 그래도 뭐 딱 지표만 봐도 이게 어떻게 돌아갈 판사례인지를 알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본인이 잘 선택지를 정하면 절대 상투 잡을 일은 없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공식기관 수장이 또 인정을 했습니다.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오늘 9일 날짜로 KBS 방송을 통해서 국토부 장관이 집값의 추세적인 상승이 어렵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경기 전망이 워낙에 불투명해서 집값이 반짝 뭐 몇몇 지역에서 오르는 현상은 일시적인 거고, 앞으로의 추세는 뭐 그다지 굵은 기세로 가기에는 이런 불안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격렬하게 쫓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전세가 자체가 불안정해서 나온 말일 수도 있겠지만, 뭐 시장을 진정시키는 차원에서의 한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뭐 객관적인 상황을 봐도 반짝 상승은 한여름밤의 반딧불과 같은 모습이라서 지금 강한 반등으로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서울 이외의 지역, 지방 집값은 거의 뭐 사경을 헤매고 있고, 수도권과 입지가 좋은 교통 환경을 가진 곳은 뭐 상승세로 돌아선 곳도 몇몇 있지만, 역시 아파트 공급이 그닥 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공급 부족론이라는 위기에서 비롯되는 집값 상승세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다소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책과는 또 엇갈리는 또 발언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중과 부분에서의 규제 완화는 또 어떤 측면에선 부동산 쪽 부양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기도 한데, 아무튼 국토부 장관의 발언은 지금 다시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는 갭투자, 전세가가 들썩거릴 조짐을 보이면서 갭투 세력들이 다시 견고한 진을 치고 시장 쪽으로 진입할 기세가 보이니까 당연히 이걸 자르는 발언도 나왔고, 갭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 뭐 이런 입장은 결국 전세 시장에 대한 폐해를 드러내는 입장이기도 한데, 실제로 전세 시장에 대한 과열 양상을 잠재우지 않으면 지금 전세가 장난칠 수 있는 갭투가 활개를 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 달에 뭐 대책이 나온다 하니까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그러나 뭐 지금까지 전세 시장을 계속해서 살려나가려는 분위기 지속이 되고 있어서 확실하게 이전 전세 폐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장기 임대 쪽으로의 전환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할 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집값 상황은 단기적인 부분이 아주 강하죠.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회전판 중심에 있다 말할 수 있는 중개업, 이 현황만 봐도 이게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건데, 거래량 회복? 절대로 현장 중개사들은 체감이 안 된다고 이구동성인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중개업소 휴폐업이 1367곳이나 늘어나서 올해 들어서 최대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건데, 정말 서울 거래가 본격적인 증가 추세로 돌아선다면 이런 지표가 나올 리가 없죠. 개업보다 무려 446곳이 늘어날 정도로 아주 눈에 띄는 이 불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짝 상승의 모습은 일부 특수한 지역에서만 그렇다는 팩트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대로 거래량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무슨 거래량 4,000건 뚫었다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참 소박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향후 집값 자체의 추세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전망 속에 경기 불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건데, 오늘 달러 인덱스 심상치가 않죠. 다시 날아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얘는 지지 않는 태양하고도 비슷해요. 좀처럼 뭐 저녁 노을을 만들지 않죠. 104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뭐 달러가 맹렬한 기세로 달릴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미국 경기 침체와 함께 그대로 다시 꼬로박는 궤적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거든.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에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일을 단행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충격에 해당되는 일이었죠. 물론 뭐 그냥 찻잔 속의 태풍처럼 아무런 이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일도 아닐 것이라는 평이 대세였는데, 이렇게 유로화가 다시 위기를 맞을 것이다 라는 전망, 그러니까 자국의 통화 가치에 대한 금리를 내려버리면 당연히 자본이 달러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지. 이런 현상이 그대로 재현이 된 것이죠.
달러가 위안화 약세를 밟고 올라선 지 한참이 됐는데 동시에 유럽 쪽에서 기준금리 인하라는 신호탄을 쏘아댔으니까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고공행진. 유로화 가치가 스스로 낮은 길을 택했으니 이게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띨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분간 달러는 엄청난 강세 현상을 계속해서 가져가게 될 겁니다. 이것도 그대로 한국 원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 유럽이 일단 자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의식에 반로해서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 동네도 뭐 물가가 불안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금리 추세. 아무튼 이런 영향으로 원화는 온 사방 안정화로 들어갔지만 어느새 다시 널뛰기를 시작했어요. 원화의 이 최대 핸디캡이죠. 완전히 뭐 달러의 미세한 자국도 그대로 100% 흡수를 해버려서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뭐 가치 면에서 얻어 터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원화의 가치는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굴곡의 시대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원화 가치의 나락은 바로 물가와 연관이 돼서 지금 하늘이 제일 초관심사로 집중하고 있는 게 인플레인데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밑불 원화 가치의 불안정성은 상당 부분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금리는 여전히 고금리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이 뭐 피벗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게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기세가 안 보이는 건 뜬금없이 유럽 쪽의 기준금리 인하 이게 뭐 오히려 유럽의 역풍으로 다가올 가능성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뭐 자기들 말로도 뭐 이번 금리 인하에도 갈 길이 멀다는 이 자주 섞인 말들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분간 억제하지 않으면 기준금리 인하라는 궤적에서 다시 유턴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뭐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자 도생으로 금리 환경이 조성이 되지만 결국 공통분모는 물가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은 달러와의 연동성이 너무 커서 물가 압박은 환율 약세로 인해서 이게 되게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고금리 상황은 거의 뭐 굳어질 정도로 3.5% 수준에서 내려오기 힘들 거고요. 그러니 국토부 장관이 갭투는 움찔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의 단기적인 반짝 소폭의 상승장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궤적은 아주 살짝 오른 만큼의 반작용으로 훅 뒤로 밀릴 수 있는 악재가 쫙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의 가장 기저에서 가치를 움직이는 통화가 기본적으로 가치 체계 자체가 동조화되는 모습으로 흔들거리면서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죽으라고 막아내는 과정에서의 금리 상황 그냥 꽁꽁 묶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자신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주변의 환경은 그닥 밝지 않다. 굉장히 집값에 엄청난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명한 분기점이 하반기에 다시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KBS를 통해서 뭐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내용, 뭐 앞으로 부동산 쪽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내용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강한 반등이라고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아주 단기적인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 높고 무엇보다도 통화 가치의 장기적인 하락은 물가를 상당 부분 더 흔들 가능성 높고요. 이것 때문에 금리가 모든 걸 꽉 붙잡아 놓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하반기에 분명히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